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6일 금요일 아침 8시 39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메타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급락을 했죠. 그 메타 급락의 영향과 또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충격적으로 발표된 게 있는데 그 지표의 영향으로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한 것입니다. 재료가 겹쳤어요. 그래서 시장은 어제 밤에 장 초반에는 약간 투매, 약간 좀 패닉, 엄청나게 큰 패닉은 아닌데요. 좀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네, 그런 패닉이 약간 이어졌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요. 그래서 일단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근데 이따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은 어젯밤에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의 하락이 지금 가격 조정이 끝나고 재상승 시작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야, 저렇게 분위기가 안 좋고 새로운 악재가 등장한 거니까 이제 다시 빠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젯밤의 하락은요, 실질적인 의미는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오히려 어떤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 강화, 하방 경직성 강화 이런 의미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어젯밤 시장은 안 좋기는 안 좋았지만은 안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당장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패닉까지 왔었지만은 지금 당장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기업들 실적이 또 좋게 발표가 됐기 때문이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간 외에서 알파벳이 12%, 그러니까 구글이 12% 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5.5%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오르면서 어젯밤에 하락했던 거 지금 다 되돌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미국 증시는 다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물론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는 이 미국 1분기 GDP 관련된 이런 악재를 반영을 일단 하긴 해야 됩니다. 이런 악재를 일단 먼저 오늘 아시아 증시는 일단 안 좋은 악재 하나 반영하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얘네 실적 좋은 것까지 같이 반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일단 별로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젯밤 미국 증시 초반에는 정말 패닉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그냥 조금 안 좋은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젯밤의 분위기와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또 조금 좀 다릅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경제 지표 일단 내용부터 좀 볼게요.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 미국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가 2.5였는데 1.6 나왔습니다. 원래 GDP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근데 보시면 같이 나온 물가 지표가 좀 충격적이었죠. 코어 PCE 프라이스가 3.7, 예상치가 3.4였는데 3.7 나왔고요. GDP 프라이스 인덱스도 3.0였는데 예상치가 3.1 나왔습니다. 이게 한 가지 GDP가 안 좋았다라는 것만 보면은 호재일 수도 있으나 물가가 높았다, 물가가 높은데 성장률까지 안 좋다라는 요런 게 이제 이런 지표들이 한 번에 같이 나오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악재로 인식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투자자들은 GDP에 신경을 쓴다고 여기 고용 지표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진 못했는데 하여튼 고용 시장은 그래도 튼튼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번보다 줄어들어서 미국 고용은 아직까지 튼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죠. 어쨌든 시장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은 건 GDP와 GDP 성장률 지표하고 GDP와 관련된 이런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성장 둔화, 물가 상승 최악의 시나리오죠. 요런 것 때문에 시장이 미국 장 초반에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증시가 막 폭락을 하고, 안 그래도 어제는 미국 증시 시작 전에 메타가 잠깐 분봉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이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이 보시다시피 이게 30분봉입니다. 이게 이만큼이 이제 그 수요일 날이고 여기 요만큼이 어젯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미국 증시 마감되고 나서 메타가 실적이 발표된 순간이 이때예요. 메타 실적 발표돼갖고 가뜩이나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미국 증시 시작 전에 계속해서 메타의 영향으로 부진했는데, 근데 GDP 좀 전에 보셨던 그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장 초반에 거의 그죠, 마이너스 2%, 거의 2% 넘게 하락 출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장중에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장중에 저점 매수세 이런 게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장중에 내내 올랐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다시 요만큼 올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전날 수요일 날에 움직였던 가격 그대로 다시 다 회복을 했습니다. 이거 뭐죠? 그래서 어젯밤의 움직임은 실질적으로 어떤 지지력 강화, 하방 경직성 강화 이런 의미가 있게 됐습니다. 30분 봉상으로 봐도 지금 이 지난 몇 거래일간 제가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 이쪽은 지지선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쪽 바닥 부근까지 내려와서 저점을 이렇게 높이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뭐다? 하방 경직성 강화. 지난번에 조정을 확실히 끝내고, 지난번에 조정을 그냥 끝내고 말없이 조용히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어젯밤에 경제지표를 핑계로 해서 한 번 더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뭐다? 하방 경직성을 다시 한 번 더욱 튼튼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처럼 그렇게 좀 투매의 신호, 어떤 그런 단기 저점이다 그런 신호를 명확하게 보여주진 않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저점을 확인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미국 증시는 이렇게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걸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이게 쌍바닥 만든 거죠. 쌍바닥을 어젯밤에 만들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으로 인해서 또 계속해서 고점 높이고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재상승 지속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재상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기술적인 이야기 하니까 조금만 더 좀 붙여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또 사실 위쪽에도 저항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17,970인가 980 정도 되는 자리가 어떤 이제 매도세가 쏟아질 수 있는 본격적인 그런 자리라고요. 지금 보시면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시 그 자리 부근에 거의 다 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저항이 또 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재상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상승이 끝나려면은 아직까지 검증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재상승 중이니까 막 지금 성급하게 막 하방을 진입하려고 특히 막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신고가 랠리 중이고 특히 나스닥 기준으로는 눌림시 매수가 정석입니다. 물론 위쪽에 저항이 많아서 탄력적으로 못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건 일단 아직까지는 저의 사견일 뿐이고요. 미국 증시는 더 일단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방 진입 이런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하여튼 쌍바닥을 만들었다. 미국 나스닥이요. 요런 이야기를 일단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잠깐 샜네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하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그래서 어젯밤에 경제지표가 그렇게 발표가 됐죠. 그래서 처음으로 언론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이제 헤드라인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단어인데요. 그죠?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는 높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는 건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시장이 좀 충격을 먹을 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재료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저점이 낮아졌냐? 낮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스닥은 쌍바닥 이런 식으로 만드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약한 친구들, 예를 들면 러셀 지수가 약하죠. 약한 친구들은 이제 계속해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이제 안 좋은 거, 분명히 악재가 등장한 게 맞긴 맞습니다. 그죠?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쨌든 물가는 높았잖아요. 물가는 높았다. 요게 지금 요즘에 물가가 지금 이제 금리를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2년물 금리는 다시 5%를 터치했고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오늘 밤에 이제 중요한 물가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인데 발표되기 전에 이미 위쪽으로 이미 방향을 틀어놨어요. 그래서 더 오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겁니다. 금리가 또 다시 올랐죠.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금리가 더 올랐다.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에 취약한 게 러셀 지수잖아요. 특히나 러셀 지수가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 러셀 지수를 비롯한 어떤 금리에 민감한 다른 친구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지역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 부동산 섹터라든가 이런 친구들 좀 안 좋았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셀 지수의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가장 부진해요. 가장 부진해. 나스닥, S&P는 어젯밤 선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되고 지금은 뭐 여기저기 실적이 좋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이 좋다 이러면서 급등하고 있지만은 러셀 지수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금리가 오른 것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겁니다. 러셀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 진행 중입니다. 어젯밤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어떤 저항을 확인했고요. 이쯤 됐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번 빠지고 반등하고 한 번 빠지고 그리고 또 다시 반등하고 또 다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가 지금 또 다시 시작된 거죠. 어쨌든 근데 미국 증시 분석의 기준은 나스닥이나 S&P 양대 지수를 제가 분석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양대 지수의 재상승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양대 지수의 재상승, 이 상승은 계속해 지속 중인 거고요. 근데 러셀 지수는 상승이 지속 중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물론 하방 경직성도 약간 확인을 했지만은 일단 좀 불안한 분위기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못 오르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어떤 삼각 수렴형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젯밤에 지지력도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만은 네, 분명히 러셀 지수는 지금 약한 모습입니다. 미국 양대 지수 S&P와 나스닥의 대응과는 달라야 될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지수들의 움직임이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는 그 금리 때문이죠, 그죠? 네. 어젯밤에 하여튼 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서 러셀 지수나 중소형주들이 부진했고 그 와중에 이제 미국 증시는 어쨌든 또 IT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이런 거에 또 주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좋은 실적에 또 뭐 나스닥만 올라가고 있고 어젯밤은 또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강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나스닥의 회복력은 어마어마하다. 나스닥의 지금 기업 실적 발표 진행 중이고 어쨌든 개별 기업들 그 주식의 움직임이 시장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거 IT 빅테크들의 영향을 받는 나스닥과 러셀 지수는 완전 다른 세상인 거죠. 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러셀 지수고 지금 금리의 영향이고 뭐고 간에 뭐 개별 기업들의 좋은 실적, AI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거를 몽땅 좋은 거는 하여튼 좋은 거에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건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러셀과 나스닥의 이 반응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극심합니다. 이런 점들을 좀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싶고요. 어젯밤에 하여튼 그래서 이건 장단기 금리차인데요. 오래간만에 좀 여러분들과 확인을 하는데 장단기 금리차는 이렇게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죠. 이게 왜 안 나오지? 하여튼 이렇게 위쪽으로 그 상승 추세, 이 답답한 구간이었잖아요. 왜 펜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고장났나봐요. 하여튼 그냥 하겠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 다시 한번 작은 상승 추세. 물론 원래 상승 추세였지만은 혼조한 구간이고 혼조한 구간 중에서 좁은 구간 안에서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 연준의 생각과 달리 연준의 희망은 이제 불스팁을 희망했는데 단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가 되는 불스팁을 연준이 원하는 건데 지금 불스팁이 아니고 베어스팁이 좀 진행 중이긴 하죠. 물론 어젯밤에는 금리가 다 같이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 차는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추세는 일단 정확해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금리의 상승이 끝나지 않았고 장기금리의 상승이 끝나지 않은 점이 베어스팁으로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치는 듯한 모습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될 때 주식시장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일단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대략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저는 어젯밤에 안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상방 베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상방 베팅을 한번 해봤어요. 어젯밤에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어젯밤에 30분 봉인데요. GDP 발표되고 나서 이 시점이었죠. 이 장대음봉 나오는 거 보고 여기쯤에서 그냥 적당히 그냥 상방 베팅 한번 해봤습니다. 안 하려고 하다가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래서 그냥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상방 베팅 하면서 이제 했던 생각은 뭐냐면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중요한 날이긴 했습니다. 나름 어떤 변곡의 가능성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좀 잘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
하락을 했으면은 여기서 이제 후uk 붕괴가 되면서 이제 대폭락으로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젯밤은요. 어젯밤은 이제 미국 증시가 어디서 하락 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웨이 하락, 다시 대폭락 시작, 다시 조정의 연장으로 시작될 수도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긴 했는데, 근데 일단 그 GDP 발표되고 나서 GDP 발표된 시점의 가격이 분봉으로 다시 보시면 이 정도 때였고, 여기서 GDP 때문에 빠져봐야 이 정도였단 말이죠.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이고 뭐고 엄청나게 안 좋은 재료들이 나오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이런 속담이 있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요. 이쪽 말씀드렸다시피 분봉상으로 봐도 이쪽이 어떤 그 지난번 직전 저점 전저점으로서 단기바닥 어떤 지지력이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 이걸 재료로 해서 다시 내려온다 라는 거는 뭐 결과적으로 본장 시작돼서 뭐 대폭락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반등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일단 여기 샀죠. 가격이 일단 굉장히 매력적이길래 일단 상방 베팅을 한번 하긴 했고요. 장 초반에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혹시나 삐끗 잘못해갖고 대형 투매가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봤습니다. 근데 일단 대형 투매가 뭐 쏟아지지 않을 거를 뭐 금방 확신했습니다. 장 초반에 한 10분 정도 보고요. 왜냐면 장 초반에 엔비디아가 급등하고 있었고,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애플이 올라가는 거예요.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상승하는데 세상에 증시 투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럼 저점 매수세 때문에 반등이 나오긴 나오겠구나. 다만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관건은 이제 얼마나 올라올 수 있느냐인데,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어젯밤 경제지표 부진했던 거는 결과적으로 좀 투매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일시적인 재료였을 가능성이 조금 좀 높긴 높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을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돼요.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지금 재료가 나왔는데, 이제 오늘 밤 물가지표까지 좀 확인을 좀 해보기도 해야 되고 해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 게 일단 첫 등장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첫 등장이고 이미 주식시장이 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이미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솔직히 이미 웬만한 악재는 거의 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선반영 됐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젯밤은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근데 오늘 밤에 물가지표 확인하면서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강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좀 약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제 지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시장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언급이 이제 처음으로 싹을 틔웠는데, 그게 이제 싹이 잘 터가지고 꽃을 피우고 나무가 될지는, 아니면은 다시 뭐 싹이 져버리고 그냥 여기서 끝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점들을 조금 좀 체크할 필요가 있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이슈이긴 한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어젯밤에는 선반영이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젯밤에 그냥 너무 그냥 대놓고 주식 사라고 그냥 시장에 기회를 주는 것 같길래 일단 샀고요.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저항이 워낙 만만치가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일단 나스닥 상방을 들어갔으니 수익은 누적을 시키긴 시키는데, 좋은 기회를 잡았으니 수익을 누적시키는데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베팅을 했다. 그렇게 일단 대응을 했다 이겁니다. 금리는 어젯밤에 크게 올랐죠. 그래서 좀 전에 금리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붕괴시켰어요. 금리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한참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글쎄요, 오늘 밤에 갑자기 물가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이걸 확 뒤집지 않으면은, 그럼 일단 계속해서 당분간 그러니까 어제 금리 상승이 오버슈팅이라는 게 오늘 확인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냥 금리는 또 오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거 10년 선물이죠. 10년 선물인데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입니다. 얘 더 떨어질 수 있다고요. 오늘 밤에 물가지표가 뭐 그냥 적당히 예상에만 부합해도 푹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지금은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것들이 러셀 지수에만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러고 있긴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게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 나스닥이나 S&P도 분명 영향을 크게 받게 되긴 할 겁니다. 이런 점을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그리고 이게 하여튼 세상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젯밤에도 물론 중요한 일이 있었지만은 오늘 밤의 물가지표도 정말 중요해요. 그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밤 물가지표도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분명히 나스닥과 S&P의 상승은 지속 중이다. 재상승 진행 중이다. 어젯밤은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다 이겁니다. 러셀 지수의 흐름은
다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은 일단 다 봤고요. 어젯밤 애플 올랐다고요, 그죠? 애플 오르는데 무슨 원웨이 하락이 나오고 폭락이 나오고 소매가 나올 수가 없죠. 애플이 상승하고 있었고 엔비디아가 상승하고 있었다. 그래서 올랐다. 엔비디아는 오히려 튼튼한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 하방 경직성 강화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잘 올라가는 모습, 재상승 끝나지 않았다. 지금 주도주들의 움직임과 러셀 지수의 움직임, 금리 민감한 데의 움직임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주도주들도 일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주도주들도 금리 상승의 영향을 일부 받고 있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실적 발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리 따위가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나스닥이 이렇게 더욱더 엔비디아가 신나게 오른 것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지금은 다시 주식시장은 모르는 척하면서 또 다시 또 금리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어젯밤 달러도 뭐 보시다시피 조금 올랐었는데, 장중에 좀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GDP 저 지표 발표되고 나서 분위기 정말 안 좋았던 거예요. 달러도 막 많이 오르고 그랬었었는데, 근데 뭐 보시다시피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의 조정도 계속 지속. 어제 그 전일 나왔던 양봉은 무효가 됐고 조정 지속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것들 다 살펴봤고요. 국제유가 강세, 전쟁 이슈 지속 중, 확전 가능성 뭐 물론 낮지만은 계속해서 전쟁 이슈 있으니까 이도저도 아닙니다. 조정 진행 중이라고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가격 조정에서 조금 더 기간 조정에서 가격 조정으로 발전을 했고, 근데 가격 조정이 더 지속되지도 않는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냥 혼조한 구간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냥 큰 박스권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상방이 우세한 박스권. 그리고 저 구리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바닥론 뭐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지도 모르겠어요. 달러가 어젯밤에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원자재들이 이렇게 오른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고요. 하여튼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금값이 올라간 게 이제서야 좀 약간 설명이 되는 듯한 느낌?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어젯밤에야 나왔죠.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대응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게 금일 수 있는데, 금값이 올랐던 게 스태그플레이션 저런 것 때문에 그랬었구나 라고 이제 뒤늦게 약간 좀 인식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쯤에서 이제 좀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분명히 시장 분위기는 뭐 물론 기업의 실적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게 지금 주요 지표들 나오는 게 지금 금리 계속해서 오르고 이런 점들이 좀 굉장히 분위기 안 좋긴 합니다. 근데 그 분위기 안 좋은 거하고 S&P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하고 얘네의 실질적인 움직임은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타이밍이 좀 중요한 거네. 타이밍이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한번 다 빠지고 나서 단기 바닥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지금 자꾸 여기서 악재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꾸 오르고 있는데 악재 나오면은 이거는 오히려 더 상승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 어쨌든 지금 단기 바닥은 만들어져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일단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니 뭐니 진짜 웬만큼 강한 소식이 나오지가 않으면은 이거 잘 빠지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주식시장이 올라가기로 어느 정도 단기 바닥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거 붕괴시키려면은 정말 큰 게 필요한데, 어젯밤 스태그플레이션 그거는 어느 정도 이미 물가 높은 건 이미 알고 있었어 라는 식으로 지금 시장이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요런 점들 좀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악재가 나왔는데 시장이 왜 안 빠지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곤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뭐에 영향을 받으려나 전 뭐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증시 물론 이제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에 뭐 일단 한국 증시는 사실 금리에도 제법 민감해서, 한국 증시도 제법 러셀 지수만큼 금리에 좀 민감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흥국 증시다 보니까 미국 금리에 특히 좀 민감한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일단은 그 악재가 클지 호재가 클지 그러니까 어떻게 반영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거는 악재죠. 그리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랐다는 거는 또 호재고, 악재가 클지 호재가 클지 일단 뭐가 클지 일단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증시는 답답한 구간 안에서 지금 일단 방향성 탐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근데 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증시도 이 상승이 끝났다라고 볼 수 없다. 지금 조정은 끝났고, 일단 조정은 끝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재상승 시도 중이죠. 코스피도 코스닥도요. 아직 이 재상승은 끝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만약에 코스닥도 하락할 생각이 있었으면 오늘 하락하는 게 맞는데, 오늘 일단 갭상승 출발했죠. 얘도 재상승 더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모습.
이거래일 확인했는데 이 정도로는 조금 좀 모자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어제 하방 진입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잘 보다가 어딘가 넘어가면은 또 포기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일단 아직까지는 뭐 상승이 지속 중인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재상승 지속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한국 증시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에도 좀 민감하기 때문에 글쎄요, 러셀 지수의 영향을 러셀과 나스닥의 중간 정도가 한국 증시가 아닐까 싶은데 글쎄요, 일단 어떤 반응을 보일지 뭐 일단 저도 지켜봐야 되겠고, 하여튼 분명한 거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승은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그런 이야기는 일단 조금 있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그리고 뭐 그러니까 아직까지 반등시 매도 전략 어떤 타이밍 뭐 그런 걸 노려야 되는데 하방 진입하실 분들은 아직 그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그리고 그죠? 하여튼 오늘 밤에 중요한 지표 발표 있고 다음 주에 FOMC도 있으니까 일단 뭐 조금 지켜보다 움직이면은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젯밤에 미국 증시는 제가 이제 명확하게 야 이거는 매력적이다 싶어서 뭐를 했지만은 한국 증시는 지금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뭔가가 아직까지는 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 일단 가만히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